네, 꼼지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름철 눈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책임질 우리 안과 전문의 왕눈이, 네, 양필종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을 써서 그런지 저도 뭐 노안에 안구 그 건조증에 굉장히 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지금 뭐 병원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으로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뭐 알러지성 결막염, 또 건조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찾으시고요. 또 어린이들은 뭐 시력, 또 어르신들은 백내장 같은 질환으로 많이 오십니다. 네. 또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폰 때문에 뭐 노안 증상도 많이 느끼시고요. 맞아요. 네. 진짜 사실 안과는 가기 무서워서 잘 안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증세를 잘 몰라서도 안 찾게 되는데 네. 이것도 정기적으로 안과도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 네. 만 3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안과 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시력 발달도 생기고 또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노화가 눈에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녹내장 같은 경우는 40세 이후에 또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50세 이후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세가 넘어가면은 바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봐야겠다. 시간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질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점점 늙어가는 한국인의 눈, 급기야 세대 불문, 노인성 질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눈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는 정우 씨.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시야에 투명하고 하얀 물체가 자꾸 아른거리는데요. 정우 씨의 증상은 바로 비문증입니다. 안구 안에 있는 누리체에 부유물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40, 5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문증 환자는 2014년 19만 명에서 2년 만에 2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그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비문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벌레가 아른거리는 증상 이외에도 번쩍이는 빛이 보이고 뭔가 눈앞을 가린 듯한 느낌이 있다면 심각한 망막 손상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또 다른 눈 질환은 바로 황반변성. 물체를 선명히 보이게 하는 신경 조직, 환방부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 노인들의 실명 원인 1위로 손꼽히는 노인성 질환인데요. 하지만 방송인 이휘재 씨도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황반변성 환자는 2011년 8만 6천여 명에서 5년 만에 12만 명으로 증가. 50대 이하 환자들도 7%나 됐는데요.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늘어난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강한 빛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황반변성 환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물체가 뿌옇게 보이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경우, 또 색이나 명암을 구별하기 힘들거나 사물 정중앙에 검은 점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점점 늙어가는 한국인의 눈, 과연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야, 저게 심각한 게 저도 딱 보니까 몇 개가 적응이 딱 돼요. 적용이 돼. 저도 이렇게 가끔 오면 뭐가 이렇게 낀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앞에 오면 돼. 이게 그 비문증? 네. 이거 어떻게 병원 빨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비문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눈 안에는 이 유리체라고 하는 계란 흰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현상으로 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눈 안에서 출렁거리면서 뭐 실 모양이네 또 아지랭이네 이런 갑자기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고 오시거든요. 예. 하지만 다행히 열의 9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혹 망막에 뭐 구멍이 생긴다든가 출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현상으로 나이를 자연스럽게? 누구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네. 눈 안에 있는 계란인자가 노화 현상으로 액화되는 것입니다. 물로 변하는 거죠. 그럼 뭐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노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인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이 황반변성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은데요. 자각 증상도 별로 또렷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제 우리 황반변성이라는 게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면은 초기에 그러니까 빨리 안과에 이렇게 가서 무서워. 안과에 가서 이제 치료도 되고 할 텐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안과에서 뭐 다른 증상으로 갔다가 우연하게 발견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눈에 이상이 있어요. 한번 안과 한번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실명한다는 거죠, 놔둬버리면. 그렇죠. 이제 황반변성이 무섭다.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치료의 목표가 완치되는 치료적인 개념이 아니라 덜 나빠지게 하는 개념의 어떤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뭐 약을 먹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눈에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황반변성을 뭐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저희가 검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안과에 가시면 이런 해보세요. 바둑판 무늬에 어. 암슬러 격자로 한마디로 이런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오. 우리가 간단하게 안과를 가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중심부를 쳐다보면서 예, 이 바둑판 선들이 때. 예, 예. 바둑판 모양을 보면서 한쪽 눈씩 가려서 이제 볼 때 선이 구부러져서 보이거나 또는 선이 끊어져 보이거나 중심부에 암점이 나타나면 황반변성을 꼭 의심하고 안과를 꼭 가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나 해보세요. 네.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습니다. 부럽다. 정상입니다. 나도 한번 전 해볼게. 정상입니다. 잠깐만요. 가만있어 봐. 난 약간 휘어 보여. 진짜요? 진짜요. 어떡해. 아니에요? 저도 다행히 아직은 정상인데 그럼 네. 이제 앞으로 50대 이후로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야외 활동할 때 자외선을 좀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또 우리 황반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음식, 뭐 야채, 채소, 어패류 같은 걸로 섭취를 해서 좀 도와준다든가 약물로 도와준다든가 또 오히려 동물성 콜레스테롤은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흡연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황반변성이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가 황반변성이 있으면 무조건 담배를 좀 끊으라고 하시거든요. 끊으세요. 그러니까 의사들 말이 다 똑같아.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펴 의사들. 네.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뭐 피부과든 안과든 각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피부과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있는 이 스마트폰의 균 때문에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이 심해진다거나 그리고 밤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서 아토피라든지 이제 건성 같은 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과에서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꽤 많은 질환들이 발생 같은데요. 어떤 그렇죠.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40, 50대 네. 분들한테 이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이런 질환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이런 게 현대화되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조그만 화면의 스마트폰을 장기간 보다 보면은 눈에 조절하는 조그만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의 전반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또 눈이 건조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안이 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능한 한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보더라도 눈을 뭐 자주 깜빡인다든가 또 이왕이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좀 큰 화면으로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봐서 걱정하시는데 네. 차라리 큰 TV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눈을 우리가 일부러 자주 좀 깜빡이는 게 좋습니다. 네. 이쁜 척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막 진짜. 집에서 이렇게 눈싸움 하는 거 이런 것도 놀이로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눈 네. 자주 깜빡이게끔. 네. 네.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도 안 좋지만 이 미세먼지도 눈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네. 이 미세먼지가 심하면 안구 표면의 손상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또 퀴즈 나와요? 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정우 씨.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날엔 눈 건강을 위해 데일리 렌즈를 착용하는데요. 사용 후엔 바로 버릴 수 있어 훨씬 위생적이기 때문입니다.
외출할 때 그가 꼭 챙기는 잇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선글라스. 멋이라기보단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인데요. 실내로 들어오면요. 눈에 들어간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렌즈를 낀 채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시원해. 정우 씨만의 눈 건강 관리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소금물. 눈 세척에 소금물이 좋다는 말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 씻어줍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우 씨의 갖은 노력.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요. 다음 중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저기 그 인공 눈물 넣은 게 정답일 것 같은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렌즈를 끼고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물로 우리가 그 목 아플 때 각을 하니까 아니 눈에다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해보시죠. 아니 하기는 싫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대부분 저희 미세먼지가 한참 저희 방송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마스크 쓰는 것처럼 이제 막아주는 게 첫 번째니까 저는 선글라스 같습니다. 또 멋이지만 결국은 오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 선글라스 한 표. 저는 렌즈를 며칠 동안 끼는 것보다 하루씩 갈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약간 밖에 안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저도 1번인 것 같아요. 데일리 그래요? 렌즈 착용. 일회용 렌즈를 한 번 끼고 버리니까 미세먼지가 달라붙어도 버리면 또 새 거 하면 렌즈 되고. 안 끼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틀리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저 원장님 이 안에 정답이 있긴 있습니까? 네, 다행히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한 명 있습니까? 네.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네. 설마 소금물 아니겠지? 아니야, 소금물일 수도 있어. 예, VCR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4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렌즈를 착용하면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인공 눈물은 먼지를 씻어내고 건조함까지 달래주지만 자칫 각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렌즈를 빼고 넣는 것이 2분의 1. 좋습니다. 민간요법으로도 잘 알려진 소금물로 눈 씻기. 하지만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장독대 속설인데요. 우리 엄마가 눈에 시켰는데.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 깜빡이면서 가볍게 씻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미세먼지로부터 직접적인 자극은 물론 강한 빛에 눈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선글라스. 외출할 땐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저는 선글라스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장님, 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답은 이제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네. 우리가 미세먼지 있는 날은 렌즈 자체를 끼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금물로 눈을 헹구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물 자체가 솔직히 위생적이지 않거든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눈의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이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라고 설명드립니다. 난리 나겠다. 이제 내일부터 선글라스 써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저희 피부과에서도 좀 올 여름에 빠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벌써 이제 햇볕에 대한 활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좀이 꽤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안과에서도 여름 되면 심해지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황사가 상당히 대세였는데 요즘엔 미세먼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알레르기성 결막염, 눈병 뭐 이런 게 흔한데 이제 또 여름철이 되면서 네. 뭐 사람들의 많이 접하는 곳에 노출되면서 눈병이 아주 유행하는 뉴스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자외선 때문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백내장이고요. 요즘에 자외선 때문에 젊은 30, 40대 백내장 환자 그래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그 구기자나 결명자, 국화 등이 눈 건강에 좋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제 눈 건강에 좋은 다른 좋은 생활 습관 없을까요? 네, 안과에서 저도 일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눈에 뭐 좋은 게 어떤 약이 있냐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라고. 적당한 거리에 두고 또 적당한 조명 아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보는 것, 또 눈을 또 잘 쉬어주는 것,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하고 뭐 루테인, 뭐 비타민 오메3 이런 적당한
음식 섭취. 하지만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의 영양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뭐 이렇게 먼 산에 뭐 파란 걸 많이 보면 눈 건강에 좋다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먼 산만을 보고 살 수 없을 뿐이지 가까운 거를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것도 좀 봐주면서 눈을 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자꾸 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 째려보세요. 아니, 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건강 때문에. 자, 저희가 오늘 시청자 오늘 질문이요 제일 많이 왔습니다. 지금 한 3,000개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요. 자, 8760님. 전 라식 수술하고 난 뒤부터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곱도 자주 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식 수술? 일단 우리가 라식 수술하게 되면 눈이 약간은 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수술하게 되면 잘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게 됩니다. 바로 야외에서 뭐 햇빛이나 바람에 바로 노출되니까 또 일찍 건조해지는 상황도 노출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라식 수술에 건조증이 좀 더 빨리 생기긴 하지만 네. 건조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고 뭐 인공 눈물을 좀 자주 넣어준다든가 또 건조증을 치료하는 안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안약들을 처방받아서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하나 오이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도 노안이 온다는데 예방법.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요즘 노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젊으신 분들한테 이제 노안이 아까 스마트폰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리에서 너무 자주 집중하는 것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먼 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보고 또 충분히 눈을 자주 쉬어주고 깜빡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정말 눈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눈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네.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좀 많이 좀 줄이시고요. 오늘 순국 선열에 대한 아주 좋은 날입니다. 휴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국 선열에 대한 고마움 한번 느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죠? 내일은요, 침샘 자극하는 제철 남도의 맛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 빠지잖아요. 생방송 TV 블로그 꼼질하게 참여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버들 시스템, 메가박스 상무점, 즉석 프리미엄 뷔페 델리하우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비커밍 줄리아, 나조 주문 골드 스타일 리조트, 전통의 맥을 잇는 담양한과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멈춰 살 순 없을